최근 개봉한 영화 26년으로 유명해진 재테크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하여 크라우드 펀딩. 다소 생소한 이름의 크라우드 펀딩은 일종의 품앗이 재테크라 하는데 도대체 크라우드 펀딩은 무엇인가?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기의 사업 계획을 인터넷 펀딩 사이트에 올린 다음에 그 내용에 동의하는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서 자금을 모아서 그 개인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을 크라우드 펀딩 혹은 소셜 펀딩이라고 합니다. 벤처기업에서 문화, 공연,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크라우드 펀딩. 방법도 어렵지 않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펀딩을 비교해 자신이 원하는 사업과 좋은 수익률, 믿을 수 있는 곳이라 판단될 경우 투자를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은행이자보다 몇 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또한 목돈이 필요 없는 것도 장점이다. 최저 투자 단위가 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돈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살리고 투자자에게도 좋은 착한 재테크, 크라우드 펀딩, 신이색 재테크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 재테크의 여왕으로 가는 지름길 이색 재테크법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바로 크라우드 펀딩 재테크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플랫폼 박삼진 상무입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도 이제 만나봤지만 크라우드 펀딩, 네. 소셜 펀드라고도 이제 말한다고 하는데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크라우드 펀딩이란 말 그대로 대중에 의해서 자금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네. 불특정 대중들에게서 개인이 필요한 자금이나 초기 기업, 창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모아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입니다. 일명 소셜 펀딩이나 커뮤니티 펀딩이라고도 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도 조금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크라우드 펀딩은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요. 2011년부터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소액 대출이나 저신용자들을 위주로 소액 대출을 주로 많이 해줬고요. 네. 현재 같은 경우는 창업기업이나 초기 기업들에게 기업 금융과 같은 지분 투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개봉을 했던 영화, 우여곡절 끝에 개봉을 했습니다. 26년. 네. 이 영화도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투자 방식입니까, 이거는? 투자 방식과 목적에 따라서 기부, 후원, 대출, 지분 투자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네. 영화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 쪽에서는 기부, 후원 형식이 많고요. 예를 들어 소액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선매출 방식으로 영화 티켓을 준다든지 하는 리워드 방식이고요. 일반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초기 기업이나 창업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지분 투자를 해서 창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부와 후원은 딱 들으면 좀 알겠는데 네. 대출과 지분 투자는 아직까지 조금 감이 안 오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출의 경우에는 그 자금을 모아서 일반 대중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융자 형태로 빌려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한 화장품 회사를 투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때 1억이 넘게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런 경우에 연이율 14% 이자를 받고 100만 원 투자를 하신 투자분들에게 화장품 상품권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 14% 이자율과 화장품 상품권 10만 원에서 실제로는 연 24%의 이자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4%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 은행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데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3개월 동안 저희가 2012 아트 갤러리라는 것을 부산에서 열었습니다. 네. 그때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35%의 고이율로 수익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단지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투자가 되려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줄일수록 네. 또 방금 연이자 35%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곳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 대출 이자가 일반적으로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저희가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받기 때문에 매월 투자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받아서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요. 네.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투자의 그 해당 기업이 그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거둘 수 있고 그 기업이 향후에 중소기업 또 좀 더 나아가서 중견기업으로 가게 되면 그 기업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이 대출이고 이로 인해서 좀 수익을 내는 것 같은데요. 지분 투자 방식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지분 투자 방식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초기 기업이나 창업 기업에 그 신규 자금을 유치해 줌으로써 나라에는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이 고용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초기 기업들은 위험이 많기 때문에 네. 투자하실 때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투자하면은 뭔가 큰 액수의 돈이 오고 간다 이렇게 네. 먼저 이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돈이 뭐 얼마 없지 않은 분들,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투자 그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펀딩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소 기준은 5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남녀노소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큰 수익률에도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 또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나 동우 씨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법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개인 대출부터 시작해서 기업 대출, 또 문화 콘텐츠, 영화, 공연, 다양한 상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상품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먼저 하고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하게 되면 정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계좌가 떠오르게 되는데 네. 그 가상계좌에 자신이 입금할 금액을 입금을 하시고 만약 100만 원을 입금했으면 그 상품들 종류를 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가지고 한 기업에 예를 들면 5만 원, 10만 원 조금씩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드는데 홈페이지에 그 올라온 업체들이나 개인들을 믿고 투자해도 될까요? 일반 펀드나 드는데. 펀드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조언을 얻더라도 네. 크라우드 펀딩 마찬가지로 손실을 보일 수 있듯이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의 위험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 이런 데다가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요.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저희가 그 회사에 대한 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또 홈페이지 회사에 가게 되면 그에 대한 내용도 들어와 있고요. 또 신문 검색을 한다든지 또 투자 상담을 받는다든지 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자하는 방법은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역시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홈페이지로 개인이나 기업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대출이나 또는 지분 투자, 후원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직업 유무라든지 그 사람의 신용 등급, 또 소득의 유무, 연체 사실 등을 점검해서 심사팀에서 연락이 가게 됩니다. 대출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융팀 내부 심사팀이 있어서 그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경영자를 자주 봅니다. 그렇게 돼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또 그쪽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그 자료들도 보게 되면 상당히 오픈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도 그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분들 보면은 다 거의 비전문가 분들이 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수익을 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 실제 그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네. 캘리포니아 그 연구소에서 만든 스콧 페이지 교수가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이 제한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의존하는 반면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중들의 지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집단 지성이라고 하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를 한번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집단 지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그 김연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네. 김연아 선수가 지금까지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연아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5천여 명의 팬클럽입니다. 지금 승량이라는 팬클럽을 가지고 있는데 네. 김연아 선수가 초기에 그 승량이 클럽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과 의사로부터 김연아 선수가 터닝을 할 때 그 발목의 형태가 이상하다는 지적을 받고 그 부분을 개선한 경험도 있고요. 또 오스 코치도 캐나다의 한 그 한국인 그 제독도 교포라고 하나요? 네. 그 부분에 지인을 소개로 해가지고 오스 코치를 그 소개를 받아서 지금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연아를 대신한다면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그 김연아 선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게 집단 지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군중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아봤는데 분명히 크라우딩 펀딩 초기 단계여가지고 한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요. 네. 또 크라우드 펀딩이 성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현재 그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대중적인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자 그리고 창투사 같은 그런 전문 집단과 일반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들 간에 공동 투자 모델을 개발함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필요하고요. 네. 또 장기 투자에 있어 가지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2차 시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 기대되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